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AI 로봇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우현수입니다. 어, 조금 전에 이제 그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기존에 2022년도부터 올해 8월 달까지 이제 그 케이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그 로봇 PD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9월부터 이제 학교로 옮겨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동안 그 PD 생활을 하면서 그 PD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제 R&D 과제 기획하는 거 위주로 하긴 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일들을 좀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 과제들 기획하는 거 외에 중점적으로 좀 노력했던 일들, 그 중에서 이제 올해 이후에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좀 시행될 그런 이제 사업들이나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이제 가지도록 준비를 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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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뭐 향후 뭐 5년, 10년 동안 로봇 관련된 R&D를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 하는 이제 한국 로봇 산업의 어떤 기술 개발 로드맵을 작성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예타를 이제 그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 그리고 제가 있을 때 진행된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그 산업부에서 굉장히 이제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AI 자율 제조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네 가지 꼭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제 그 PD로 있을 때 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올 초에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내용들을 담았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향후에 10년간 목표로 하는 그런 이제 로봇 기술 개발 로드맵을 이제 준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올 초까지 계속해서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국내외 이제 여러 전문가 분들과 같이 진행을 했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의 어떤 로봇 기술 개발 로드맵과 가장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AI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전 로드맵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던 AI 기술들이 이제 이번 그 기술 개발 로드맵을 준비하면서는 주된 이슈가 돼서 거의 모든 기술 개발 내용에 AI가 포함된 내용으로 이제 로드맵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로봇이 이제 점점 그 중요성이 기존에도 이제 높았지만 최근엔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향후에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이제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또 인구 구조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신성장 자체로도 신성장 동력으로 좀 활용될 수 있다고 로봇 산업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고 많은 지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굉장히 이제 이런 로봇 기술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많은 그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쟁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포지셔닝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하는 게 주요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전문가분들 한 80여 분을 모시고 대략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이 과제 뭐 기술 개발 로드맵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기본 계획에서 발표한 로봇 산업의 어떤 비전과 전략에 기반해서 뭐 제조 로봇, 서비스 로봇, 뭐 부품, 소프트웨어, 플랫폼 총 5개 메이저 분야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하는 도전 과제 발굴하고, 그것들 이제 좀 통합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로드맵을 좀 도출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드맵을 도출한 내용들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하는 거에 있어서 산업부에서 마찬가지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 초격차 프로젝트라고 큰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뿐만 아니라 주요 이제 주력 산업 분야에서 다 초격차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어떤 사업들, 그리고 아니면 과제들의 앞으로 신규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래서 70% 이상의 신규 사업 신규 예산을 모두 초격차 관련된 내용으로만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작년인가 재작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위주로 이제 저희가 초격차
그러니까 기술 개발 로드맵들도 철격차 프로젝트와 연관이 돼야지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철격차 프로젝트 내용에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녹여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크게 그 제조 로봇 분야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 분야 그리고 이제 부품 이런 쪽으로 세 개로 나눠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 로봇 쪽에서는 우선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제조 로봇 그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포화 상태를 이뤘고, 그래서 뭐 유럽이나 일본의 어떤 선진 로봇 업체들이 산업용 로봇 시장을 꽉 잡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장에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이 없고, 그래서 이제 신규 투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워낙 이제 AI 기술들이 다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어떤 정체되어 있던 생산성 이런 효율들이 AI 기술 접목하면서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다. 또 산업 환경에서 사람이 이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부족해지니까 그런 인력들을 대체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조 분야에도 로봇 기술 아니면 AI 기술들을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각 그 나라별로 예전에는 지금 같이 막 국제적으로 분업화돼 가지고 일을 진행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또 뭐 공급망 이슈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각 나라에서 어떤 제조 역량을 좀 종합적으로 갖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조 로봇 시장 역시도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AI 기술이 그 기존의 로봇들과 접목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대외 환경이 되겠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국내 어떤 로봇 제조 업체들이 기존에는 현대 로보틱스 정도만 있었지만 최근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하나 로보틱스라든가 이렇게 협동 로봇을 주력으로 하면서 이런 새로운 제조 로봇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계 시장에서 아직 뭐 협동 로봇 시장 퍼센티지가 높진 않지만 그 안에서는 그래도 유의미한 그 포션을 차지하면서 그래도 좀 점점 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서비스 로봇 분야는 아직 시장이 이렇게 크게 형성된 건 아니고 아직도 어떤 서비스 로봇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진 건 아닌데, 향후에 이런 로봇 기술들이 AI 기술들과 접목되면서 기존에는 쓰이지 못했던 이제 다양한 서비스 로봇 서비스 현장에서 이런 로봇들이 쓰일 거라는 그런 그 예측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쓰고 있는 분야는 물류 로봇 분야에서는 이미 많이 쓰이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배송 로봇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모델도 나오고 있고 그걸 가지고 사업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대학교나 어떤 도심 위주로 해가지고 실증들이 많이 되고 있고 조만간 사업화 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물류 로봇 그 배송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창고 안에서 쓰이는 물류 관련해서는 이미 그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런 쪽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로봇 시스템들을 긱플러스라든가 이런 이제 그 자율 물류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시장을 많이 선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반에는 좀 경쟁을 했었는데 현재 그 물류 그 시장에서 특히 AGV로 돌아가는 그런 물류 시스템에서는 좀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다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AGV 이후 단계에 어떤 로봇이 나올 거냐 하면 그 AMR 형태,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패스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이제 상황을 판단하면서 자유로운 물류 이송을 할 수 있는 AMR 위주의 시장이 이제 조만간 열릴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물류 로봇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기존까지는 어떤 특정 서비스 시장이 있으면 그 서비스 시장이 좀 특화된 로봇 형태가 개발이 되고 그것들이 그 시장에서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어 왔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물류 배송 그 배송 로봇 같은 경우에도 배송 로봇 형태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서빙 로봇도 서빙 로봇 특정한 형태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각각 특정한 현장에 맞춰서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그것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이 되어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로봇 형태들이 어떤 현장에 특화된 게 아니라 공통의 플랫폼을 가지고 하나의 로봇 플랫폼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미국에서는 뭐 테슬라라든가 뭐 오픈 AI, 뭐 MS 뭐 이런 데서 다양한 이제 하드웨어 그 휴머노이드 플랫폼에 AI를 탑재하는 그런 기술들을 실제 현장에 투입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테슬라에서도 이제 자동차 제조 현장, 그다음에 오픈 AI에서도 뭐 BMW 자동차 제조 현장 이렇게 투입하면서 주로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제조 환경이 정리돼 있고 좀 고도화되어 있는 현장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유니트리에서 뭐 G1이라든가 H1이라든가 하는 이런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발표하면서 가장 그 놀라웠던 거는 이제 그 로봇 가격을 앞으로도 그래도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최근에 이제 그 유니트리에서 나온 게 2천만 원대, 좀 작은 로봇이긴 하지만 2천만 원대에 팔겠다 하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로봇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가장 큰 장벽이었던 가격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지능 관련된 AI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조만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휴머노이드 시장이 열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대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좀 이따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제조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이나 부품 소프트웨어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로드맵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계속 준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제 AI 쪽과 휴머노이드 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대외 환경 분석이라든가 국내 현황 분석 이런 것 취약점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저희가 투자 방향을 제조 로봇 쪽에서는 어쨌든 고난이도 공정에 대한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많은 부분이 자동화됐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 손으로 해야 됐던 그런 고난이도 작업들이 있는데요. 사람 입장에서의 고난이도 작업이 아니고 로봇화하기에 좀 고난이도 작업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케이블을 정리하는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그 음식물 같은 걸 포장하는 작업이라든가 이렇게 비정형의 어떤 소프트한 물질들 다루는 작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작업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도 공정에 대해서 아니면 뭐 전자부품 굉장히 작은 것들 다루는 이런 고난이도 공정을 완전 자율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조 로봇을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 이제 제조 로봇 분야의 최고차 미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조 로봇 그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는 이제 두 번째 미션으로 어떤 그 실제 사람하고 일상생활을 같이 하면서 사람한테 필요로 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비스 로봇을 만들겠다. 이제 저희가 염두에 둔 건 휴머노이드 플랫폼에 얹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서비스 로봇의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뭘까 생각하면은 이제 가정에서 뭐 저희 일상 가정 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로봇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간병이라든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로봇이 가장 이제 고난이도 기술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실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간병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겠다는 게 두 번째 최격차 프로젝트 미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 최고차 프로젝트 미션이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로봇이든 제조 로봇이든 개발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부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외산이면 그것도 이제 굉장히 나중에는 공급망 이슈나 이런 것들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 이슈까지 좀 같이 감안을 해서 세 번째 미션 처음엔 없었다가 최근에 다 들어간 내용인데, 이제 이런 제조 로봇이든 서비스 로봇이든 이런 경쟁력을 하드웨어적인 경쟁력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자체적인 이제 부품이나 어떤 소프트웨어의 기술 국산화 자립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분야에서는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미션을 가지고서 최격차 프로젝트가 방향을 가지고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방향성에 맞춰서 로드맵에 노출된 다양한 세부 기술들도 이제 맞춰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 미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난이도 작업을 사람을 완전히 대체해서 사람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완전 자율화된 공장을 만들겠다.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제조 로봇을 만들겠다는 게 내용이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상세 내용으로는 이제 그 제조 로봇의 어떤 지능을 고도화하는 게 당연히 첫 번째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가상 환경에서 학습을 하고 또 실생활에서 그걸 반영하고 다시 이제 그걸 이제 위치를 바꿔서 다시 또 가상 환경에 반영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지능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 내용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드웨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도 작업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 실제 이제 올해부터 관련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제 내용도 꼭 다리 달린 휴머노이드는 아니지만 바퀴가 달려있는 휴머노이드든 아니면 다리가 달려있는 휴머노이드든 어떤 사람 형태의 로봇이 실제 이 고난이도 작업을 하는 형태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에 맞춰서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 그대로 로봇 기술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람 형태의 로봇이 들어가면은 그런 이제 어떤 환경이나 그런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이도 작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이제 그 손을 이용해서 하는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활용한 형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내에 이런 실제 휴머노이드 형태의 이런 제조 로봇 플랫폼이 제조 현장에 좀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개발된 로봇이나 어떤 자동화 장비와 연계 기술들이 하나의 이제 시스템으로 통합이 돼서 실제 공장이든 이런데 이제 실증하는 내용까지가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그 자율 제조 로봇을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이미 그 5G 첨단 제조 로봇 실증 센터라고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면 이런 이제 인프라에서 검증을 해 나가면서 실제 바로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나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는 어떤 굉장히 어려운 간병 일상생활까지도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하고 가장 밀접해서 사람의 어떤 어떤 선호도, 니즈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하고의 그 상호작용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사람하고 어떤 뭐 말을 통한 상호작용을 뛰어넘어서 어떤 정서적인 교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HRI 기술을 개발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어떤 간병과 일상생활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 만들어서 거기에 이 지능을 탑재하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하고 어떤 그 상호작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어떤 오감 중에서 눈으로 이제 보는 거, 그다음에 귀로 듣는 거, 그래서 시각하고 청각에 관련된 정보만을 가지고 사람하고 인터랙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로봇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챗GPT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음성을 통해서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구글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다양한 자율 작업을 하는 로봇 기술들은 주로 이제 시각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 비전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필요한 작업을 하는 형태로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할 거냐 저희가 고민을 해봤을 때 어쨌든 사람하고 유사한 어떤 그 서비스를 하려면 최대한 사람하고 비슷한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이제 시각과 그 청각뿐만 아니라 후각이라든가 미각, 사람의 오감에 그 해당되는 다양한 감각들을 사람처럼 느낄 수 있어야 사람처럼 어떤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이 개발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가운데 줄에 보시면 이제 나오는 것처럼 어떤 다중 감각에 기반한 그래서 시각이나 청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이나 미각 이런 다양한 감각을 융합한 센서를 개발하고 이 다양한 감각들을 취합해서 좀 더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 인공지능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로봇 하드웨어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플랫폼이 휴머노이드 형태의 플랫폼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 플랫폼에 이런 이제 좀 더 고도화된 어떤 그 인공지능을 이제 탑재해서 좀 더 이제 실제 간병할 수 있는 이제 고도화된 서비스로서 만들겠다는 게 두 번째 미션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말로 인터랙션 하거나 아니면 멀리 있는 물건을 갖다 주거나 하는 거는 이제 중간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정 환경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도움을 받는 형태가 중간 단계에서 이제 실현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부축해주고 옮겨주고 이런 다양한 물리적인 상호작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더 안전하고 또 이제 어떤 물리적인 고도화된 기술이 접목된 그런 로봇까지 개발하는 게 최종적으로 2034년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급망 이슈를 항상 대비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로봇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시면 이제 그 산업부에서 주로
그 상기평을 통해서 과제들이나 사업들이 공고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소재 부품 그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소부장 사업에서 기존에는 로봇 관련된 사업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이제 초격차 미션에 어떤 로봇 부품들, 로봇 소프트웨어들 국산하는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최근에 2년 동안 보시면 소부장 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로봇 쪽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에 투입됐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굉장히 이제 예산적으로도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5대 하드웨어 부품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구동기, 감속기, 그리퍼, 센서, 제어기가 되겠고요. 3대 소프트웨어 기술은 자율 이동과 자율 조작, HRI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대 하드웨어와 3대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런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에 개발된 플랫폼들에 좀 활용될 수 있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외국에 있는 플랫폼에도 좀 확산될 수 있게 하자 하는 게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기술 개발 관련된 어떤 이제 로드맵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기술 개발을 한 이후에 이제 단순 기술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중요한 거는 그 개발된 기술들이 실제 이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게 중요하고 실제 기업들이 이제 그것들을 활용해서 매출이 이제 나오고 그 기업들이 성장하는 게 산업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 주기적으로 봤을 때 R&D 지원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부 지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뭘까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분석을 해봤을 때 기업체들의 어떤 그 가장 필요한 부분이 그 사업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개발된 제품을 검증하고 개발된 제품의 어떤 인증을 받고 하는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산업부에서 예타 사업을 추진해서 예타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실증 그리고 새로운 이제 시장에 진입할 때 필요로 한 인증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자 해서 이제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을 기획을 했고 예타 준비를 해서 예타가 통과가 됐고 올해 초부터 실제 이제 대구 그 테크노폴리스에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뭔가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 외에 실증이라든가 인증 부재가 시장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이거를 지원하는 부분 정책들이 좀 비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도출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지원하자 하는 게 있었고요. 이제 기존에 이런 것들이 뭐 실증이나 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뭐 규제 특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이제 규제를 실증할 수 있는 특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된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실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봤을 때 여전히 혹시 이제 현장에서 사고가 날까봐 이제 뭐 배송 로봇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항상 뒤에서 사람이 이제 리모컨을 들고 뒤에 따라가야 된다거나 실제 이제 사람 그 이동 그 인구수가 많거나 아니면 차량이 많을 때는 실증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현장과 같은 현장감이 있는 실증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여전히 이제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 필드 구축을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테스트 필드 사업비가 2천억 원 이제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의 테크노폴리스 단지에 지금 현재 이제 부지 정지 작업부터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이제 내용은 로봇 그 서비스 실증이나 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개발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갖춰서 이제 기업들이 이곳에 와서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실증을 하고 그걸 통해서 현장 적용하기 전에 필요한 보완점들이 뭔가를 파악하고 그걸 보완해서 현장에서의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인프라 구축하는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류 서비스라든가 실외 그 배송 서비스, 뭐 상업 서비스,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가정 환경, 돌봄 환경 이런 것들을 다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두 개의 그 환경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실제로 구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환경을 다 모사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가상 환경을 구축해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환경을 이제 모사를 하고 실 환경에 테스트하기 전 단계에서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 환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실 환경 잘 되면 그걸 이제 실제
뭐 현장에서 적용하는 형태로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가상환경 구축 인프라, 실환경 구축 인프라, 또 이런 걸 실증하기 위한 R&D 기술들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제조 로봇 분야에서 시장을 뺏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시장에 진입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인증 관련된 내용이고요. 먼저 진입했던 기업들이 그 인증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증 제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기에 이제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웠는데, 서비스 로봇 시장은 아직 인증이 잘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증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그런 인증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초반부터 해서 인증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인증을 잘 활용해서 어떤 평가, 어떤 데이터 아니면 평가, 인증 결과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 로봇 분야에서 저희가 뺏겼던 그런 주도권을 이제 얻기 어려웠던 주도권을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는 초반부터 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4년 1월부터 좀 시행이 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계속 TF를 이제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구시가 이제 필요한 부지 제공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제 로봇산업진흥원이 이제 사업 총괄을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참여 기관 간의 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로드맵 뭐 실행 계획 이런 것들도 올해 초에 이제 발표를 했고, 24년부터 초반 3년 동안에 필요한 인프라는 다 구축을 하고요. 27년과 28년 4년 차, 5년 차에 시범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하고, 29년부터 바로 이제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제 뭐 처음에 저희가 예타 심의를 할 때 가장 이제 우려 사항으로 지적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대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어떤 접근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때 대구에 있지만 전국에서 좀 접근이 쉬운 그런 이제 정주 여건, 건물, 그런 기업 입주 요건 이런 것들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이제 가상환경 실증 관련해서는 어디서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으니까 가상환경 인프라를 최대한 잘 구축하는데 지금 초점을 둬가지고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필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AI 자율 제조하고 이제 뭐 판기술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AI 자율 제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발표가 됐었고요. 그래서 5월달에 자율 제조 전략 1.0, 그다음에 뭐 자율 제조 얼라이언스, 자율 제조 뭐 협약 이런 행사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고, 주된 내용은 이제 개발된 AI 기술들 아니 개발될 AI 기술들을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감소, 생산성 경쟁 치열화되는 거, 뭐 품질 이슈 발생하는 것들을 AI를 도입해서 하겠다. 이걸 전 산업 분야에 전국에 걸쳐서 하겠다는 게 가장 주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AI 자율 제조를 확산하는 거, 그다음에 R&D 기술을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생태계를 진흥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첫 번째로는 그래서 선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각 지자체 연계된 주요 기업들한테 실제 AI 자율 제조를 현장에 적용하는 거. 지금 단계 아주 고도화된 기술이 아니더라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개발되는 R&D를 바로바로 현장에 접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자체나 산단하고 협력 관계를 굉장히 긴밀하게 맺겠다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보험 보증 자금 대출 이런 것들도 금융적인 지원도 10조 이상 하겠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발표했고요. 5월달에 그리고 이제 6월달, 9월달까지 선도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공모해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개 사업만 진행하기로 했다가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26개까지 확장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업들, 대기업 국내 대표 기업들이 다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들도 그 컨소시엄 맺어서 같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각 주요 산업 분야마다 이제 과제를 도출하고, 주요 이제 분야마다 뭐 간사 역할을 주요 정부 출연 연구소, 앵커 기업을 주요 대기업, 핵심 기업들은 주요 중소 중견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롤링하면서 이 내용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자동차의 자율 제조, 그다음에 가전 산업, 선박, 그다음에 양극재, 2차 전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뭐 기계 장비 산업, 그다음에 뭐 철강, 그리고 정유, 석유, 석유화학,
그다음에 항공기, 섬유 공정 자율화, 식품 식음료까지 해서 총 10개의 분야에 대해서 AI 자율 제조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테마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 관련된 R&D들도 굉장히 여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들 위주로 좀 많이 지원하겠다는 내용에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판기술 프로젝트인데 이 내용은 이제 한 장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판기술 프로젝트가 기존에 있었던 알케미스트 프로젝트의 이제 후속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빠르게 좀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당 거의 한 1,000억 원 되는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로봇 관련된 내용은 이제 휴머노이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다양한 이제 그 로봇 관련된 기업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AI 기업들도 집중적으로 휴머노이드 투입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단순히 이제 기업에 맡겨서는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 주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뭐 자금이든 뭐 기업이 어떤 규제를 풀어주는 부분이든 R&D를 개발하는 부분이든 적극적인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판기술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올해 예타 면제가 됐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될 내용이어서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좀 시간을 더 한 두세 배 들여서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 욕심은 많지만 네. 시간이 한정된 부분 또 짧은 시간 내에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R&D 부분, 그다음에 관련된 기반 구축, 솔직히 최근에 발표했었던 AI 제조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판기술은 아직 그 예타 면제긴 하지만 아직 진행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뭐 궁금하신거나 뭐 있으시면은 좀 손을 들어주시면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감사합니다. 뭐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굉장히 오랜 그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상당히 그 작동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동 로봇에 있어서의 뭐 안정성 같은 것만 이제 뭐 신경 쓰면서 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 everyday life에 적용될 수 있는 로봇, 뭐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중에선 뭐 전기 청소 뭐 청소기 같은 건 있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병 말씀도 하셨는데 뭐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의 난이도가 사실상 이런 정형적인 그 로봇의 리퀘어먼트에 비해서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앞으로도 좀 갈 길이 좀 멀지 않은가. 산업용 로봇 혹은 어떤 정해진 루트를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로봇에 대해서 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의 이게 발전 방향이나 발전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로봇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일 그나마 쉬운 부분이 로봇 혼자 동작하는 게 가장 쉬운 기술이고요. 아무리 뭐 빠르고 아무리 정확하게 하는 거라 해도 충분히 이제 접근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하고 로봇이 뭔가 같이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옆에 있기만 해도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챙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안전 관련해서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휴머노이드 기술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고 해도 그 적용이 처음부터 가정 환경이나 돌봄 환경에 바로 투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테슬라라든가 뭐 이제 오픈 AI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처음에 개발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자동차 제조 현장에 이제 투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단계로는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아니면 사람하고의 접촉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로봇의 성능을 검증하는, 지능을 검증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될 걸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그런
이런 접촉 범위를 뭐 실외에서 먼저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가정 환경에서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돌봄 환경에서 접촉하고 이런 식으로 발달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로드맵을 할 때 1단계에서 이제 휴머노이드가 활용되는 환경은 제조 환경이라고 해서 3년에서 5년 내로 이제 활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10년 안쪽으로 가정 환경, 그다음에 10년을 꽉 채워야 돌봄 환경에서 좀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바라기로는 짧게 바라기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기 시간이 있어서 하나 더 질문. 네. 저는 이제 그 물류 현장에서 사용되는 그 택배 피킹 로봇이 네네. 지금 상용 제품이 성능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특히 이제 AI 비전 기술이라든가 네네. 그리퍼 성능에 지금 한계가 많이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 이런 데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네네. 좀 기술을 고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네. 특히 이제 물류 현장에서 보면은 정형과 비정형 이용 소포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오는데 네. 로봇을 갖다 놔도 지금은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사람이 하는 게 더 효율이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본 계획에 넣어서 네. 좀 그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해서 성능을 좀 고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물류 환경에서 어느 정도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이송하는 건 많이 이제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형 관련된 이제 물건을 다루거나 하는 게 이제 어려운 부분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잠깐 아까 제조 로봇의 어떤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어떤 고난이도 공정을 자유화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물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형화된 어떤 물건들을 피킹하는 거라든가 정렬하는 거라든가 포장하는 거라든가 이런 관련된 기술들이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조 로봇 그 환경이 꼭 자동차 제조만 부품 제조만 하는 환경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동차 제조할 수도 있고 물류 환경에서 어떤 물류를 하는 작업도 제조에 포함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안에서 다양한 제조 이제 공정이 있을 텐데, 사람이 이제 하거나 아니면 아직 자동화가 안 돼 있는 그런 고난이도 되는 부분들을 이제 AI 기술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내용이 로드맵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기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계획이 세세한 내용까지 담지는 않기 때문에 로드맵 안에 그 세세한 내용들을 담아서 어쨌든 저희가 끌고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